안녕하세요. 아는 언니의 사역켈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장 쓰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패드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문장의 구조라든지 어떻게 쓰면 더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글씨를 써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단어는 어떻게 썼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죠. 문장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뭐 쉽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 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조, 즉 강조할 단어를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강조할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의 단어를 크기를 좀 키워서 눈에 좀 확 띄게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 그냥 쓱 읽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기를 오히려 줄여서 이 문장 구조를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의 줄을 바꾸는 겁니다. 일자로 이렇게 쭉 쓸 수도 있지만 또 어절끼리 이렇게 내려서 쓸 수도 있거든요. 어절끼리도 이렇게 내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장이 이렇게 여러 줄이 있으면 그 여러 줄을 어떻게 끼워 맞춰야지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보이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끼워 맞추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문장의 밸런스를 좀 봐야 돼요. 이거 다 세 가지 다 해서 쭉 썼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장 전체의 구도에서 뭔가 어딘가가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줄 맞춰서 끼워 맞춰서 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비어버리면 뭔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문장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먼저 이 강조와 줄 바꾸기 이 두 가지를 먼저 이번 7강에선 할 거고요. 그 다음 8강에서는 끼워 맞추기, 그 다음에선 문장의 밸런스 같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나갈 계획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강조 부분 먼저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강조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 중요한 단어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가 돼야 되는 그런 문장이 필요하겠죠? 제가 좀 체본을 좀 해왔는데요. 어떤 거를 골라서 해볼까요? 제가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그걸로 먼저 가장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흔들리며 피는 꽃 써볼게요. 자,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강조할 부분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보통 저희가 이렇게 문장 쓰기를 하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들이 있죠. 여기서는 흔들린다라는 말과 꽃이라는 말이 좀 눈에 띄지요. 그럼 얘네들을 크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리며 피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니까 글씨 크기를 작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은는, 이가, 을를 이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좀 많이 줄여주셔서 문장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보이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면 한번 크기만 조절해서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크기를 조금 요거는 크게 요거는 작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벌써 이 흔들린다라는 말과 꽃이라는 말이 확 들어오죠. 눈으로 글을 읽다 보니까 눈에서 먼저 크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 단어는 조금 크기를 키우고 나머지 조사라든가 이런 애들은 좀 크기를 줄여줘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첫 번째 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조를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줄 바꾸기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내려서 한번 써보자, 다른 구도로 써보자 라고 생각했으면 한번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이거를 끊었을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흔들리며 한 어절이 되겠죠. 피는 그 다음에 꽃 이렇게 1, 2, 3의 어절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을 놓고 꽃을 밑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죠? 1번을 놓고 2번과 3번을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1번, 2번, 3번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다 밑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흔들리며 피는 꽃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그죠? 이게 1번입니다. 아까 강조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강조할 단어는 그대로 크게 하고 줄만 바꾸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며 피는 꽃 이렇게 써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쓰고 요거를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 바꾸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줄을 그냥 이렇게 내려서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데 초심자분들한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이 내려쓰기가 어디서 내려쓰는 게 더 예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 어절을 좀 끊어서 내려 쓰시면 더 편하십니다. 가령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어절을 좀 내려서 쓰시면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세요. 그래서 어절을 내려 쓰는 거를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어느 부분에서 내가 끊어서 쓸 건지를 좀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글씨체라든지 뭐 글씨가 예쁘든지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줄 바꾸기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켈리답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줄 붙여서 조사는 작게 그리고 꽃자도 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밸런스인데 밸런스는 그거는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차후에도 말씀드릴 얘기지만 간단하게 잠깐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끼워 맞췄죠. 문장에서도 이렇게 끼워 맞춰야 돼요.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장도 끼워 맞춰야지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겠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끼워 맞췄죠? 그런데 이 획이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건 이 중간에 이 공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이 획 하나를 길게 써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맞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차후에 계속 말씀드릴 끼워 맞추기와 그리고 문장 구성에 대한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문장 쓰기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강조. 어디에 강조를 할 건지. 중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줄 바꾸기. 어느 부분에서 끊어서 줄을 맞출 거냐. 세 번째, 어떻게 줄끼리 끼워 맞출 거냐. 네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장의 구성이 이쪽으로 쏠리더라도 어떠한 한 획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문장의 구성이 달라져서 밸런스가 맞아 보인다. 요 네 가지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줄바꾸기와 강조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일단은 강조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직접 펜으로 글씨를 쓰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강조 부분입니다. 강조는 중요한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체문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쓴 거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항상 제가 체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좋은 문장도 굉장히 많죠. 그런 데서 리서치를 좀 하셔서 재밌고 좋은 문장들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수업을 위해서 몇 가지만 한번 체본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좀 빼보고요. 강조할 부분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라는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죠? 요 문장을 쓸 건데 그럼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해 줄까?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우정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네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한 개, 뭐 이렇게 짧은 문장이니까요. 뭐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 개의 강조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장이 짧을 때는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만 좀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로 늘려보신다고 했죠? 우정이라는 말을 좀 크게 키워서 한번 써보죠. 글자 쓰실 때 좀 너무 작지 않게 그래야지 어디에 넣을지 좀 보이죠? 우리라는 말이 이 정도 크기였으면 우정이라는 말이 좀 커야 되겠죠? 우정이라는 말을 좀 크게 강조가 되게 그 다음에 변치 말자.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는 항상 이 비읍을 쓸 때요. 여기 비워놔요. 왜냐하면 이 획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밸런스가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여기가 좀 빠졌네 하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비웃을 때 이 가운데서는 저는 항상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면 좀 볼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줄로 썼죠. 한 줄로 썼는데 우리는 지금 우정이라는 말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강조한 거를 포함해서 다시 줄바꾸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줄바꾸기 해보면 우리 우정 띄고 변치 말자. 뭐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문장이 짧기 때문에 너무 아래로 내려 쓰는 것보다는 한 두 줄 정도가 좋겠죠. 물론 문장이 길어지면 쭉쭉쭉 이렇게 내려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짧은 문장 먼저 연습하시는 거니까 요거는 한 두 줄 정도가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연습하실 때 먼저 한 줄로 강조 단어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강조 단어를 그대로 줄바꾸기를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쉬우세요. 이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빈자리 잘 보세요. 물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빈자리를 잘 보시고 요 안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기 안에가 비었죠? 비읍도 이렇게 써주시고요. 보면 이 강조되는 말은 크게 있고 나머지들은 다 요 안에 다 끼워 맞춰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보이죠.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보죠. 달콤한 초콜릿 한번 써볼까요? 더 짧은 문장으로. 그러면 일단 초콜릿이라는 말이 더 강조가 되겠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애들은 작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 이렇게 한 줄로 썼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간줄도 좀 맞아주고 초콜릿이라는 말이 좀 강조되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더 작아졌죠. 그럼 이것도 역시 짧은 문장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두 개로 한번 써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작게. 그 다음에 초콜릿 하면서 저는 이걸 크게 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서 봤습니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문장 쓰기에서 첫 번째 할 일, 강조 단어 선정하기, 두 번째 줄 바꾸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요 끼워 맞추기라든지 문장의 어떤 구성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거지만요. 어쨌든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문장을 짧은 문장들을 좀 리서치 하셔서 이렇게 한번 쭉 길게 써보시고 길게 써보실 때에는 먼저 중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 크게 조절해 놨던 걸 그대로 줄을 바꿔서 좀 어떻게 쓰는 게 더 예뻐 보이는지 어떻게 덩어리가 되어 보이는지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 문장 쓰기가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요거만 잘 되면 어떤 걸 또 가르쳐 드려도 어떤 글씨체를 가르쳐 드려도 굉장히 쉽게 배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잘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써볼게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강조한 거는 날씨와 좋다이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문장 구조를 세볼까요? 요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긴 문장이니까 요건 한번 세 줄로 내려 써볼게요. 세 줄로 오늘을 위해 쓰고 날씨 쓰고 정말 좋다를 내려서 써볼게요. 그러면 오늘을 쓰고 날씨를 좀 크게 쓰고 좋다도 크게 써봅니다. 이렇게 요 안에 다 끼워 맞춰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줄이 되면서 구성이 맞아 보이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는 말 써볼게요.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써봤습니다. 보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요런 말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보이죠? 그럼 요거는 당신과 함께한 여기가 천국입니다. 사어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한 줄과 이렇게 한 줄 써도 되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랑 요거 따로 요렇게 따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랜덤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거 먼저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이렇게 같은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자꾸 새로운 문장을 쓰게 되면 새로운 문장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도 또 이제 어떻게 쓸까 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을 하나 골랐다고 하면 그 문장을 구성을 할 때에는 같은 문장을 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런 고민들이 좀 사라지죠. 그러면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 수도 있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다양한 구성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거 전 추천을 드려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갔다가 전체적으로 밑을 쓰면서 바나스 맞아주고 중요 단어 좀 그죠? 여기 가서는 이제 저는 여기가 좀 내렸었어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싶어서 여기 좀 내렸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획들이라든지 길이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주시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럼 그 공간 안에 내가 쓰고자 하는 중요 단어들 좀 더 크게 쓸 수 있죠. 여기가 짧았으면 글쎄요. 이렇게 짧았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을 테지만 이렇게 기니까 훨씬 더 이 공간감이 살아나죠. 또 같은 문장이지만 좀 더 다르게 써볼까요? 이번엔 당신이라는 단어가 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이라는 말을 좀 크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조사들은 조금 줄여서 그리고 이 글씨 획들 크기 조절 지금 요건 좀 커진 이유가 이 공간이 좀 비었거든요.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채워주려고 좀 커진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좀 비어있다 이럴 때는 이런 것도 좀 크게 쓰셔서 비록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크게 써서 끼워 맞춰주면 더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도 세로로도 내렸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가로의 형태로 좀 널쩍하게 쓴 거라면 요건 세로의 형태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도 내려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어절대로 이렇게 내렸으면서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문장의 구조로 변화를 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밸런스의 문제예요. 만약에 입니다가 이 뒤에 붙어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로의 문장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로의 문장처럼 해서 연속성을 좀 주는 거죠. 그거는 쓰시다 보면은 차차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더 쉽게 아 여기서는 입니다를 여기다 쓰면 되게 이상하겠구나. 내려서 써보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금방금방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렇게 어,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은 금방 이런 구조들이 보입니다. 그러려면 역시 연습량이 그 익숙함을 좀 만들어 주겠죠? 다른 것도 한번 써볼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위로하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럴까요? 이런 말도 많죠.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중요 단어, 그죠? 이런 것들 좀 강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또 줄 바꾸기를 좀 해볼게요. 괜찮아 라는 말을 먼저 쓰고 다 잘 될 거야. 혹은 다를 띄고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죠. 줄 바꾸기 한번 해보죠. 길이 변화, 굵기 변화, 문장, 단어 안에서도 다양하게 좀 주시고요. 그래야지 글씨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공간이 조금씩 비었죠? 그럼 살짝 올려서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죠? 혹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야지 예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심력 낭비를 하시는 것보다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면서 아, 여기는 내가 이렇게 써서 여기가 안 맞았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보시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래서 안 됐던 거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본인들이 깨우치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죠? 이런 식으로 강조를 줄 수 있죠. 강조도 단어의 강조, 또 이런 회계 강조, 강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단어를 먼저 강조해 주시고, 단어를 강조해 보다 보면 이렇게 획만으로도 강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알게 되십니다. 많이 써보시면 써보시는 만큼 눈에 익게 돼요. 그거 하나만 좀 염두에 두시면서 문장 쓰기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문장 쓰기 첫 번째 강조와 그리고 줄 바꾸기를 해봤습니다. 간간히 제가 끼워 맞추기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는 해드렸지만 앞으로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이 네 가지가 좀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식, 이 종이 안에서 글씨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배열돼야지 더 보기가 좋고 캘리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할 거예요. 물론 문장의 길이도 점점 길어질 겁니다. 앞으로 또각체 한 4강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4강 동안에 문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잘 안 된다 싶으신 건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댓글에 문의해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즐겁게 문장 쓰기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